그래요. 네. 거기다가 참 내 이 말씀 드리기 싫은데 법원이 의외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한손하게 있어요. 마비가 되겠네요. 1인의 뜻대로 국정이 굴러간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딱 두 글자로 독재락하죠. 네. 그건 목전에 지금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은 그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거기다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 돼가지고 다 그냥 무시하고 갔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사표가 45%씩 막 나오는데 어쨌든 양당이 1당 2당이 뭐 서로 간에 뭐 과반하는 데도 있고 좀 모자란 데도 있고 두 당 합쳐가지고 거의 90%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네. 승자 독식 구도로 계속 왔어요. 네. 그 상태로 87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자제하고 남 얘기도 들어주고 관행도 존중하고 하면서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힘자랑해가지고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유가 다당제 아니면 이건 나라가 안 된다. 왜?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면 안 된다. 과반 차지 못하면은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당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멋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그쪽 당 의견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타협과 절충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 정치 리셋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뭐 다당제의 결선 투표제의 이런 승자 독식을 깰 수 있는 구도로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87전 체제의 한계를 지금 국민들도 다 절감을 하고 계시니까 네. 반이재명 플러스 정치개혁연대인데 다만 중도층이 어쨌거나 간에 지금 뭐 자유우파가 헌법질서를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저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 더 잘못했다 더 나쁘다 라는 거는 그건 어쨌든 그래도 법이란 틀거리 안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 법 틀거리를 벗어나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흔쾌히 반이재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제공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탄핵이나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고 앞으로 비전 제시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한꺼번에 가야지. 그러면 당신네들 앞으로 뭐 때 되면 또 뭐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헌법 어기고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이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반명 비윤 정치개혁연대를 해야 네. 한번 싸워볼 만하고 중도층이 이런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그래도 이쪽으로 찍을 마음이 생길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입장을 보면은 네. 뭐 지금 이 판에는 중도가 가장 좁아졌어요. 맞습니다. 중도가 네. 좁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발의가 30건, 그다음에 그 특검이 23건, 뭐 이 정도로 하고 예산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검찰, 그 국정원, 경찰, 빼고. 뭐 이런 거 줘줬잖아요. 네. 특활비. 그러면은 결국은 손발을 다 묶었어. OECD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이, 어느 지도자가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30번의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23번 특검 요구하고 예산 자르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소위 말하면 정청래나 뭐 그다음에 방통위 그런 사람들 보면 지멋대로잖아요. 우리 상상 일반 초등학교 반장 회의에서도 못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엄을 안 한다? 그게 비정상이지. 저는 계엄을 하는 게 맞아요. 계엄을 하는 게 맞는 게 그 계엄을 준비돼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하는 그것도 헌법의 가치잖아요. 계엄의
계엄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한테 물어보고 싶어. 자, 이렇게 야당이 발목을 이렇게 잡고 국정을 그냥 마비시켰는데 당신은 뭘 하고 싶냐? 당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이었으면 무엇을 했을 무엇을 것이냐? 하기 싶느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을 할 거다 이래 봐요. 네. 단지 그것이 2시간의 계엄을 가지고 내란으로 몰았잖아요. 그것이 내란인가 아닌가? 계엄이 정당하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국정을 완전히 파탄시켜. 국정을 이거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선 불복을 했잖아요. 국정을 다 자기가 졌는 대통령을 국정 운영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대선 불복 행위잖아요. 누구도 대선 불복을 얘기 안 해. 그런데 결국은 법안 내놓은 거 보면 황당한 법안을 다 내놨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황당한 법안을 23개 법안인가 뭐 이렇게 법안을 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그럼 누가 기업합니까? 노란봉투법에서 돌아가면 기업할 사람이 없어요. 양국부 생산하면 다 사줘야 돼. 그리고 뭐 유공자법 그 8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유공자 유공자로 대응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방송통신법 보면 그냥 좌파들이 다 방송을 장악하도록 법을 만들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할 수가 없는 법들을 만들어놨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요즘 이재명 후보가 뭐 중도 정책 선다고 하고 뭐 성장 경제 정책 네,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성장 경제 정책 내고 막 이래 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거부권 당해 민주당에서 거부권 당한 법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00% 통과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들이 이 법안들이 어떻게 해서 거부권이 됐는지 네. 자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다 기업 움직임을 막아버리고 통신 지금 방송통신 좌파들이 지금도 뭐 방송은 지금도 막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OECD 국가의 지도자가 계엄을 안 했을까? 저는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위반돼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표현은 준비 안 된 계엄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그 계엄을 한 걸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 돌이켜보면은 거부권을 그렇게 많은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 또 탄핵 발의 소추를 30건 당한 거. 그다음에 특검 23건. 이걸 따지면은 무력화시켰는데 그러면 국회만 지고 있으면은 행정부 무력을 해도 되느냐? 그럼 상권 분립의 정면 위배가 되고 그것이 내란이에요. 네. 상권 대선을 불복하고 상권 분립의 정면 위반하는 사건. 한나의 입법부가 모든 권력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사건. 그것이 내란이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계엄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은 국민들이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지 않느냐. 저는 양심적으로는 현재 법원은 단심이니까 승복할 수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양심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 양심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상태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도 없고 특검은 계속 열어다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반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탄핵하라고 좌파들 광장 나가서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하느냐. 뭐 저는 국민의힘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지 하나 바꿔보면은 이거는 심각한 상황 아니냐. 만약에 이 사태가 오만한 이재명 이 일당 독재, 일당 국회 독재가 행정부를 가지고 지금 제가 했던 얘기 법안 23개를 다 통과시켰다.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날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뭐 조원진 대표님하고 저는 뭐 100% 일치합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나온 것들을 좀 보세요. 어떤 거는 이재명 후보가 뭐 50%를 넘어가는 게 어제 나왔다고 뭐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네네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혼자 뭐 40% 이래 나오고, 뭐 김문수부터 해가지고 쭉 나래별 세야도 10% 잘 안 넘어가고 다 합쳐도 이재명보다 낮죠. 한 10%쯤 낮고 15% 낮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던 것들 국민들이 그거 다 알죠. 거기다가 비명 행사시키고 완전히 뭐 저 딴소리 하면은 국물도 없이 이재명 유일체제 만들어 놓은 거 다 봤죠. 그래서 야, 저 참 너무한다.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느냐. 왜 그래요? 어쨌거나 야당이 그런 식으로 입법 독주를 한 거는 어쨌든 법에는 다수결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과 법 사이에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대화와 타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다수라도 힘자랑 안 하고 어떻게든 합의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관용, 자제 그게 계속 유구하게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고 그냥 힘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을 할 때도 계엄이 그 법이 정한 요건이 안 된다. 전시사변 기타 준하는 뭐 국가 비상사태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국회도 정부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저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그 자제하고 관용을 베풀었어야 됐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뭐 귀담아 들을 만하다까지는 나와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뭐냐. 약삭 빠른 거죠, 저기는.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요? 아니. 재판부. 아, 재판부 헌법. 아니, 민주당이. 아, 민주당이요? 어쨌든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국민들이 그걸 계속 보고 오면서 아, 독주를 하면 나라가 이래 되는구나. 네. 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선거 때 되면은 또 뭐 대사 뭐 호주에 가고 뭐 대파 875 말도 안 된다 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훅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4년 중에 한 3년 반 이상은 그래 하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또 좀 신경 쓰고 뭐 그러면 또 이기고 하니까 국민들이 사실 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조금 우습게 본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선거 전에 총선 전에 그때 누구나 다 국힘이 일당 될 거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민심은 고려 안 하고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시는 게 있죠. 그래 졌어요. 졌으면 저도 이만저만하게 진 게 아니고 만빵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용산 오락해가지고 밥안 묻잖아요. 마음에 안 내키겠지. 그럼 어떡합니까?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좀 보자. 도와도. 이거 내 이래 할게. 너가 원하는 거 뭐냐.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됐다. 그걸 계속 했으면은 저래는 뭐 합니다. 근데 이 법조인이란 게 선악 이분법으로 딱 해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우리 편 너그 편 의사소통은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이래 하는 게 있어서 자꾸 낯을 가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네. 저는 조원진 대표님의 그 이재명 치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100번 동의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뭐 국민들이 표를 찍어줘야 좀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중도가 지금 줄어들었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국민의힘 구 여권 세력을 찍어줄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렇다고 삼지대 뭐 찍어줄 데가 없네. 그럼 내 표가 사표된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하겠지 뭐 1번 찍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삼국지하고 자꾸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위나라입니다. 강성합니다. 강병이 있습니다. 영토도 제일 넓고 국력이 제일 커요. 다만 황제를 데리고 막 겁박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조조라는 거죠. 조조. 네. 이준석은 총나라입니다. 좀 작고 뭐 좀 소국이긴 하지만 지략이 있고 또 제갈량이라는 아주 유능한 책사가 있어가지고 민심을 얻는 데 능하죠. 아,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국민의힘과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오나라입니다. 물자는 풍부하고 네. 제일 여건은 좋은데 똘똘 뭉치질 뭐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내비두면 위나라가 다 휩습니다. 워낙 전력의 차이가 나서. 그러면 오와 촉 그리고 강호 재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근데 강호 재현이 모였을 때 백성들이 잘한다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반명의 비움까지도 돼야 된다. 어쨌든 이제 놔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 뭐 지멋대로 하고 국회는 또 지금은 완전히 여대 상황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국회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뭐 야대가 되면은 또 맨날 들이박는 국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국회 아니면은 뒷다리 잡는 국회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푸틴이나 뭐 시진핑, 트럼프 이런 스트롱맨들이 힘자랑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려고 민주당에서 나왔고 지금도 노력 중인데 참 힘드네요.